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울버햄튼 대 코번트리시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울버햄튼은 브라이튼을 잡고 8강에 진출해 챔피언십 팀을 만난다. 그러나 햄스트링으로 앞으로 한 달 정도를 더 빠지는 황희찬 외에도 직전 풀럼전에서 네투가 다치며 주전 3톱이 모두 결장한다. 다행인 건 사라비아와 벨레가르드 등 로테이션 자원들이 충분하게 기회를 받으며 컨디션을 잘 조율 중이라는 점과 르미나와 고메스의 중원이 확실하게 잘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코번트리는 최근 4경기에서 3승을 따내는 등 흐름이 나쁘지 않다. 그러나 와포드와 로더럼 등 최근 리그에서 제일 부진한 팀들 상대로 따낸 승리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원정에서는 브로미치에 패하는 등 그리 인상적인 경기를 하지 못했다. 토마스와 리암 키칭 등이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며 하지 라이트를 앞세워 역습에 임할 것이다. 울버햄튼의 승리를 본다. 코번트리도 모처럼 컵대회 8강에 진출하며 아직 우승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지만 원정에서 울버햄튼을 상대하는 건 쉽지 않다. 르미나와 고메스가 중원에 나서 경기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을 것이고 벨레가르드가 침투로 해결하 울버햄튼이 승리하고 준결승으로 갈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스완지 대 카디프시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완지는 무패를 이어가며 순위를 끌어올렸었는데 최근 두 차례 원정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연승의 원동력이었던 강력한 수비는 여전했지만 푸세미스 와프와 마르틴스 등 공격진에서 골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홈에서는 직전 경기를 승리하는 등 흐름이 좋다. 이 경기 역시 강점인 수비 위주로 상대의 역습을 저지하며 쿨렌과 쿠퍼를 앞세워 승리를 노릴 것이다. 카디프는 최근 리그에서 가장 길게 연승을 이어가는 팀이다. 스토크전을 시작으로 4연승 중인데 그 기간 브리스톨을 제압했고 지난 라운드에서는 2위였던 입스위치도 제압했다. 나다니엘 필립스와 그랜트 등 윙어들이 전방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수비적 움직임 외에도 역습을 주도했고 시오피스의 중원 활약이 대단하다. 접전을 본다. 카디프는 시오피스를 중심으로 볼란치들이 상대의 중원 공세를 경기 내내 강한 압박으로 저지하며 쉽게 위기에 빠지지 않고 있다. 고우타스의 수비적 존재감도 있고 원정이지만 승점 추가를 기대할 만하다. 쿨렌과 마르틴스가 공격을 이끌 스완지 상대로 카디프가 잘하는 수비 축구로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마요르카 대 그라나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요르카는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3위인 바르샤에 패했다. 코페테와 라일로, 나스타시치 등의 막강 수비 라인을 앞세워 바르샤의 공세를 잘 막아냈지만 한 골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도 홈에서는 최근 경기에서 소시에다드를 잡는 등 착실하게 승점 추가를 하고 있다. 워낙 수비가 안정적이기에 무리키와 라린, 라돈치치 등이 한 골만 넣어줘도 충분히 승리를 노릴 만하다. 그라나다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소시에다드에 패했다. 선발 공격수로 나선 우준이의 멀티골이 나오는 등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홈에서 나섰는데 승점 추가에 실패하며 강등 가능성이 커졌다. 아직 팀당 11경기가 남은 상황이기에 기회는 충분하지만 잔류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정 승점 추가가 필요하다. 이 경기는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마요르카의 승리를 본다. 그라나다는 우준이와 펠리스트리 등 역습에 능한 선수들이 있지만 건바우가 중원에서 수비 보호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 모랄라네스와 다르더, 다니, 로드리게스 등이 중원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며 최전방의 무리키와 아부돈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마요르카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AC 몬차 대 칼리아리 칼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몬차는 제노아 원정을 잡고 10위로 올라섰다. 로마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고 다소 분위기가 추락할 위기가 있었는데 원정 승리로 다시 유럽 대항전 진출이 가능한 순위권 추격에 나섰다. 선제 2골을 성공한 이후 상대에게 동점을 허용하며 위기에 처했지만
결승골이 나왔다. 최근 절정의 골 감각을 자랑하는 데니 모타와 페시나가 모두 골맛을 본 경기였다. 칼리아리는 시즌 최다인 4골을 폭발하며 살레르니타나를 제압했다. 다이렉트 승격에 성공한 이번 시즌이지만 시즌 내내 강등권을 맴돌며 위기에 처했었는데 엠폴리전에 이어 연승에 성공했다. 부상으로 인해 아시안컵에서 우즈벡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한 쇼무로도프가 교체로 들어와 이 골을 터뜨렸는데 난데즈와 양크토 등이 이선에서 좋은 크로스를 올리며 기회를 만들었다. 몬차의 승리를 본다. 칼리아리도 최근 라파둘라와 난데즈 등이 이끄는 공격진의 마무리가 확실히 좋아졌고 4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는 상승세다. 그러나 몬차를 원정에서 상대하는 건 큰 부담이다. 아크파와 페시나가 공격 작업을 이끌며 상대 수비를 공략할 것이고 모타와 말디니가 해결할 몬차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우디네세 대 토리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디네세는 라치오 원정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따내며 안정적인 잔류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갔다. 센터백인 페레즈의 퇴장이 나왔지만 지아네티와 페레이라 등이 수비 라인에서 잘 버텼고 자라가가 중요한 골을 터뜨렸다. 그로 인해 강등권과 격차를 벌렸고 이번 홈 경기를 통해 더 위로 가려 할 것이다. 최근 좋은 폼의 루카를 비롯해 투방이 투톱으로 나서 상대 수비를 몰아칠 것이다. 토리노는 나폴리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따내며 다시 유럽 대항전으로 갈 수 있는 순위권 추격을 시작했다. 워낙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섰기에 고전한 건 사실이지만 부온지오르노와 마시나 등 최종 수비가 상대 침투를 잘 저지했고 리네티의 수비 가담이 좋았다. 사나브리아와 펠레그리, 자파타 등 공격진의 로테이션도 원활했다. 접전을 본다. 우디네세는 최근 유벤투스와 라치오 등 강팀을 제압했고 홈에서 특히 안정적인 승점 정립을 했다. 데울로페오의 이탈이 있음에도 공백을 2시즌 내내 잘 메운 공격진도 있다. 그러나 리네티와 리치가 중원에 나서 경기 내내 최종 수비를 보호할 토리노 골문을 쉽게 열긴 어렵다. 토리노가 강력한 수비로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다. 금일 6번째 경기 우니온 베를린 대 브레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니온은 최근 2경기를 모두 패하며 연패에 빠졌다. 그러나 상대가 4위권 이내 팀인 슈투트와 도르트문트였음을 감안해야 하다. 호펜하임 원정 승리를 비롯해 비슷한 순위권 팀들 상대로는 후반기에 승점 추가를 잘했다. 비록 중앙 미드필더인 세페르가 이 경기의 징계로 결장하지만 캐디라와 크랄 등이 공백을 메울 수 있고 베르테세는 상대 수비에 위협이 될 전방 공격수다. 브레멘 역시 연패 중이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도르트문트 상대로 접전을 이어갔고 저스틴의 골도 나왔지만 승점 추가에 실패했다. 꾸준하게 중위권에 머물며 안정적인 잔류권이긴 하나 원정 승점은 필요하다. 스타크와 안토니가 버티는 수비는 안정적이기에 이 경기는 수비 위주로 경기 운영을 할 것이다. 우니온의 승리를 본다. 세페르의 이탈은 아쉽지만 크랄과 하버러, 캐디라 등이 충분히 공백을 메울 수 있기에 상대의 거친 압박을 패신 게임으로 풀어갈 수 있다. 폴란트와 홀러바흐 외에도 베르테센이 특유의 돌파로 상대 수비를 공략할 우니온이 승리하고 먼저 연패를 끊을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